오늘은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호재 종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펀더멘털, 그리고 두 번째는 센티멘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듯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뭔가 힘이 나는 듯하고 파이팅이 넘치고 그런 행복한 기분, 힘이 나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능률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몸이 왠지 더 가벼워지는 느낌. 그건 꾸준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운동 능력에 대한 기초 체력, 체력이 없었다가 체력이 늘어나면서 기초 체력이 늘어나면서일 수도 있지만, 또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덩달아 힘이 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주가가 힘을 받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호재의 종류, 한마디로 기초 체력과 그리고 기분에 따른 주가의 흐름,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털입니다. 이 펀더멘털, 주식 시장에서의 펀더멘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초 체력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주식 시장에서의 기초 체력은 곧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실적. 자,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또는 판매를 통해서 돈을 잘 벌어야만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주식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점점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잘 벌다 보면 배당금도 늘어나니까요, 주주들에게도 좋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주식시장의 체력, 기초 체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튼튼하다면 이 체제 속에서 속한 한국의 기업들의 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 외인들의 경우는 어떤 국가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 국가 경쟁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개별 기업의 실적 또는 특정 국가의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그대로 그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초 체력이 좋아질 경우에 주가는 한동안 힘을 받고 상승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한 주가의 추진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펀더멘털, 기본적인 흐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센티멘털입니다. 센티멘털. 자,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줬어요. 그럼 내 체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오늘따라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따진다면 종목 자체의 실적은 그대로인데 업종 내에 호재가 생겼을 때 좋은 기분이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 업종, 같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 내에서 호재가 생겼을 때 같은 식구가 잘 되면 덩달아 주가가 힘을 받게 되는 원리가 바로 센티멘털 원리입니다. 자, 예전에 미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미국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한국 반도체 종목의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업종 내 센티멘털이 개선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는 주가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되었을 때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단계 합의를 본 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이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 코스피 시장의 센티멘털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센티멘털은 어디까지나 기분의 문제가 되므로 기초 체력이 수반되지 않은 한 다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한 업종 내 호재, 한마디로 기분 전환이 될 때, 악재 해소, 업종 내의 다른 식구들의 상승, 이런 기분에 따른 상승의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멘텀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이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그리고 기대감이죠. 자, 아직 실현되진 않았어도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이벤트. 만일 바이오 종목에서 진행 중인 임상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 같다. 또는 게임 종목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작이 있는데 요게 조금 주목을 많이 받더라. 또는 콘텐츠 업종에서 드라마를 신작 또는 영화에 대한 신작.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새로 물량에 대한 납품, 수량이 늘어나서 공장을 새로 세울 계획,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호재에 속한다는 거죠. 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밀어서 특정 종목이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식의 호재도 모멘텀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듯 종목에 벌어질 향후 이벤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모멘텀 투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종목 단위에서뿐 아니라 넓은 시장 단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 종목의 변경,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여러 지수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지수 내 종목을 교체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횡령, 이런 문제들, 대주주에 대한 문제들도 생긴 종목은 지수에서 빼버리고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거나 시가총액이 증가한 종목을 대신 지수에 편입을 시키는데요. 이럴 때 지수에 새로 들어가게 된 종목의 경우 지수 내 종목을 똑같이 따라 사는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에서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수의 증가, 그래서 지수 변경을 앞두고 나서 지수에 새로 편입될 종목을 사고 반대로 제외될 종목은 판다. 이런 투자 자체도 모멘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모멘텀 투자의 경우 이벤트가 종료되다 보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벤트가 일어날 것은 미리 예측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이벤트가 끝나면 재료가 소멸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신작 드라마 또는 영화가 방영되기 전에 계속 주가가 오르다가 드라마나 영화 첫날 개봉을 딱 했는데 시청률 또는 관람객 수가 좀 안 나온다, 평이 별로다 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기본, 내 기초 체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기초 체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부터 센티멘털, 업종 내의 호재라든지 뭔가 주가 상승의 흐름,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호재성이 부여가 되어야 된다. 또는 무언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무언가 상승을 해줄 것 같은 뭔가 기대감을 만드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 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흐름을 쭉 상승시키는 그런 모멘텀. 호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도 펀더멘털에 관련된 기초 체력에 대한 개선, 실적, 그리고 센티멘털, 업종 내의 호재라든지 또는 기분 좋은 무언가의 재료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이벤트,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 이런 뉴스 분석을 해 나가시면서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약간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흐름까지 예측을 하면서 종목을, 포트를 그렇게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재의 여러 종류, 펀더멘털, 센티멘털, 그리고 모멘텀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